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온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교육청 예산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배정이 돼 있고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전라남도가 1조 2천억이 이미 추경이 통과돼서 시행이 들어갔고요. 광주시는 6,250억이 추경이 돼서 지금 전체 본예산하고 합치면 1차 추경이 1,332억 정도 추경되고 이번 건 6,250억입니다. 네, 사실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게 가늠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몇 달 안에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불가능하죠. 이건 사실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통과되면 9월, 10월, 11월 정도 돈을 쓸 건데 그것도 학기 중에서 사실 특별한 콘텐츠 개발 외에는 쓴다는 게 마땅치가 않죠. 네. 겨울에 동절기 또 사업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한 돈들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 편성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어떤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뭐 광주형 미래교육 기반 조성, 뭐 교육 안전망 구축,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예산에 추경 예산의 3분의 2는 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에다 넣어놓고 쓰기 네. 때문에 애초부터 교육청이 준비 없이 이 추경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사실 어려워요. 어떤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위급할 때나 재정이 불안할 때 모아놨다가 네. 나중에 필요한 데 있을 때 지금 같은 재난과 재해가 닥쳤거나 대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 여기서 돈을 쓰려고 모아놓는 건데 광주교육청이 과연 네. 그 통합기금을 쓸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이제 증액이 돼서 1,000억 원 넘게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 사례이긴 하지만은 엉뚱한데 막 돈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실태가? 예,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없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하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가고 있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과학실을 정비하라는 명목인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전부 다 새롭게 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또 퍼스널 컴퓨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좀 그것도 좀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법정 일수를 초과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또 뭐 돈을 주는 경우도 좀 있고 뭐 신설 과정에서 물품 선정일을 열지 않고 다급하게 물품을 또 선정해서 지급하고 좀 볼상사나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돈을 쓰느라 지금 예, 무한자왕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또 예산이 이제 남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이제 빨리 쓴 학교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요? 예, 웃지 못할 일인데 서울시 교육청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돈을 빨리 쓰라고 포상금을 준다. 이건 정말 웃지 못할 일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업들이 되는 이유는 예측하지 않았던 돈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들이 준비도 부족했고요. 조금 더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측하지 않았던 돈이라 한다면 어떤 돈이 뭐 얼마나 내려와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는 60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려갔고요. 올해는 지금 65조가 내려옵니다. 65조. 지금 국세의 약 20% 정도가 되는 예, 건가요? 21% 정도가 의무적으로 내려오기로 돼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과 올해의 수입 부분을 잘못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기재부가. 그래서 네. 추가 세수가 거친 게 그 정도에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준비 없이 있다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관련법은 그렇게 세수가 들어오면 20% 정도는 무조건 지방 교육에 써라고 이렇게 돈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청과 이쪽으로 돈을 내려보내도록 돼 있죠, 법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뭐 내려 보내더라도 계획서 없이 지금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70%가 인건비입니다. 예, 예. 교사들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우는 사실 연초에 이미 추가 세수가 확정이 됐으면 네.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했어야 마땅하죠. 근데 여전히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애초에 법이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시도교육청들이 준비성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적어도 교육 행정에서는 뭐 돈이 없어서 예산 탓은 못 하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학교 행정에서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그럼 이런 구조 자체가 좀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세수가 확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교육 쪽은 원래 80% 정도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준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를 든다면 광주시 예산은 예측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받아서 사실 신청해서 받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교육 예산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위에 선정해서 내려보낸 돈이 있고 나머지 30%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콘텐츠도 만들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학교 뭐 지진 보강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유튜브 댓글로 살펴봤고요. 저희가 질문을 내가 교육감이라면 넘쳐나는 교육 예산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댓글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 급식비 문제가 많던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창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네. 예,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부분 단가를 7.4% 인상했습니다. 네. 이건 광주시가 14억을 들이고 광주시 교육청이 14억을 들인 거거든요.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4천억은 기금에다 넣어놓고 있고 돈을 쓸 데를 못 찾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에 들어가는 무상급식 비용은 인제서야 7.4%를 인상해서 초등학교가 2,03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이게 하위권입니다. 전남은 더 웃기는 게 이게 지금 최근에 1,378원을 추가해서 인제 2,500원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청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썼느냐라고 하는 건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다음 댓글도 살펴볼게요. 학생 스스로가 학습 비용을 직접 계획해보는 자기개발 비용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하고 싶다면 뭐 책이라든지 책 속의 공간 등을 체험해보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콘텐츠 활용에 직접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있을까요? 네,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늘려야 할 것 같고요. 뭐 자살률 증가로 인한 대처, 또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실 뭐 돈이 언제나 네. 부족해서 못 썼지 넘쳐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두 가지 시청자분들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교육감의 철학입니다. 예. 지금 필요한 게 사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저런 콘텐츠들을 좀 훨씬 더 내실 있게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특히 학교 폭력 문제도 그렇고 자살률 증가로 인한 대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들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단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안 쓰고 넣어놓고 있으면서 돈 없다는 소리 일방적으로 했던 것들이 시청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행적이고 타성적이었던 행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했던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예산을 만들고 학교 행정을 했었다면 저런 질문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학생 수가 더 줄어들 거고요. 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 이렇게 많은 예산들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쓰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국세에서 21% 정도를 의무적으로 내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경제는 발전하면서 돈은 증가할 건데 학생들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일부에서는 이걸 빼서 대학에 주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법을 좀 바꿔야겠죠. 다른 형태. 대학에 주는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에 주게 돼 있는 돈들을 사립 쪽이 대부분인데 대학에 줘서 지금 대학들도
대학 유보금들이 더 어마무시하게 네. 있거든요. 그렇죠. 몇 돈은 천억 안 쓰고 아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법을 좀 바꾸는 것이 좀 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이 관행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확대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광주시 의회에서도 이걸 심의할 때 좀 면밀하게 따져서 심의 의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공무원은 기술자입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짜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육 예산과 관련해 한 줄 평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은 1년치 들어오고 나갈 돈을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1년치 살림이죠. 중앙정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부분을 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은 1년치 살림이다. 오늘의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또 관사, 또 집무실 사용 실태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댓글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